자, 기출 변형 파트 3 통계 스텝 1부터 4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254번입니다. 그냥 말이 길어서 쫄릴 뿐이에요. 자,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적혀있는 녀석을 이렇게 있고 3장을 꺼내고 1, 2, 3을 적어. 이 3장의 카드 중 앞뒤 양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4, 1, 3을 꺼내. 근데 앞에서부터 1, 2, 3을 적을 거니까 두 개가 달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2다. 이런 느낌인가 봐. 자, 상자에 들어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고 꺼낸 순서대로 카드의 뒷면에 숫자 1, 2, 3을 차례대로 적는 경우의 수는 6p3이다. 첫째 줄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므로 해놓고 자, 이런 건 하나씩 다 따라가 봐야 되겠지. 자, 확률 변수 x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야? 그렇지. 자, 그래서 뽑힌 순서를 먼저 써볼게. 뽑힌 순서대로 당연히 내가 숫자 1, 2, 3을 쓸 테니까. 근데 실제 그 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확률 변수 x가 달라질 건데 다 똑같다는 뜻은 카드가 당연히 뭐뭐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1, 2, 3 이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으니까 12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저 친구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한번 챙겨봅시다. 자, x equal 1이다라는 뜻은 순서 1, 2, 3에 대하여 몇 개는 똑같다는 거야? 두 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치? 두 개는 똑같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 2, 3 중에 누가 똑같을래? 부터 먼저 고르자. 현재 어떻게 되겠어? 3시 2, 나 뭐 3시 1이나 뭐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과 이것이 같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 당연히 이 밑에는 카드 1, 2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요 3 밑에는 누가 와야 돼? 3 말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1, 2는 여기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후보 카드들이 뭐 있어? 4랑 5랑 6 중에 하나가 있겠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3가지. 자, 그러면 확률은 120분의 얼마? 9. 뭐 약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 이게 조건 가가 될 거고. 그 다음 나를 구합시다. 세 번째 케이스. 자, x equal 2를 보자. x equal 2라는 건 한 개가 같다는 거지. 자, 그러니 똑같이 순서 1, 2, 3에 대하여 누가 같을 건데? 부터 골라볼까? 응, 3시 1.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실제 카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1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는 각각 2랑 3이 아닌 카드가 와야 돼. 그럼 일단 이 밑에 올 수 있는 카드는 총 6개 중에 일단 하나는 썼으니 몇 개 남았고 5개 남았지만 또 2는 못 쓰지. 그럼 몇 가지 남았어? 4가지. 그러면 여기다가 2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라고 하면 3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함정이지. 자, 항상 경우의 수 구할 때 중요한 거, 뭐 확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후폭풍이 똑같다라는 거. 그런데 과연 진짜 3에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언제나 4개로 똑같을까? 자, 시각화가 안 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1, 2, 3, 4, 5, 6 다 써드리겠습니다. 일단 1은 사용했으니까 없습니다. 이 밑에는 3, 4, 5, 6이 올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4가지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6을 썼어요. 이 밑에. 3 밑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니? 근데 언제나 3개로 같을까? 그렇지. 이 자리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 후폭풍이 달라지지.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가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케이스 분류 들어갈게. 두 번째 자리에 3이 올 때를 봅시다. 그럼 그럴 땐 당연히 3이 왔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될 거고 3이 무조건 오는 거니까. 그러면 3을 썼어. 그럼 3 밑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숫자? 4개. 세우다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방금 시선이 딴 데로 샜지?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자리에 3이 아닌 거
왔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2 밑에는 2도 못 오는데 3도 안 오기로 했어. 그럼 몇 개 올 수 있어? 3개.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2 밑에 4 같은 게 온 거야. 그럼 3 밑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3개 밖에 못 오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 곱하기 얼마? 13. 그러니까 39가 돼서 확률은 129분의 39입니다. 이 부분 케이스 분류가 좀 귀찮은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x equal 3이니까 뭐야? 다 달라요. 그러면 왜 이 빈칸에서 이 다 다른 케이스를 1 빼기 2로 구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원래 내가 원래 문제 풀 때 확률 구할 때 이렇게 1 빼기로 하라고 추천하지 안 하지? 안 하지. 왜냐면 앞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 하나만 틀렸어도 답을 틀리게 되니까. 그러면 제대로 구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제대로 안 구하고 빈칸을 이렇게 했는지를 볼게요. 순서 1, 2, 3인데 다 달라야 돼. 그러면 1의 자리에 5개가 올 수 있는데 그들의 후폭풍이 다 똑같습니까? 뭐랑 뭐가 올 때랑 뭐뭐뭐가 올 때가 좀 큼직하게 나눠질까? 2, 3이 올 때랑 4, 5, 6이 올 때는 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2가 왔다고 쳤을 때 그럼 또 이 자리에 뭐가 오냐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좀 케이스가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빈칸은 뺄셈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 삼아 그냥 구할게. 당연히 빈칸 넣기라면 당연히 뺄셈으로 구하고 답 내면 되는겨. 지금부터 공부해요. 자, 일단 케이스 분류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1 자리에 2가 올 때를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그럼 1의 자리에 2가 올 때라고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3이 올 때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안 느껴져? 왜냐면 2, 3 숫자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순서랑 겹치는 숫자라는 취급으로 생각하면 2나 3이나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2일 때는 곱하기 2를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1의 자리에 또 누구 올 때가 같은 거라고? 4, 5, 6이 올 때가 같겠지. 걔는 곱하기 3으로 퉁칠 수 있겠지. 그래서 1의 자리에 4가 올 때라고 해놓고 얘는 곱하기 3을 미리 쟁여놓자고.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의 자리에 2가 오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 그릴게. 순서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카드가 1 밑에 2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1의 자리에 2 왔으니까 카드 2는 사용했고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1, 3, 4, 5, 6인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1, 3, 4, 5, 6 5가지인데 그게 다 똑같니? 또 아니지. 뭐로 나눠야 돼? 그렇지. 그래서 1-의 A로 이 자리에 3이 올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3이 왔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로 하자. 그러면 3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니? 2, 3은 썼음. 그리고 3 뭐다? 근데 어차피 없네. 몇 가지야? 이거 4가지. 자, 그러면 B. 이 자리에 3이 아닌 게 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자리에 3이 아닌 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4가지가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같은 게 왔다고 치자. 그러면 3의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어? 3가지밖에 못 오지. 3 곱하기 3은 12가지. 자, 따라서 이 1번 케이스는 몇 가지인 거야? 16. 그런데 곱하기 얼마가 있었어? 2. 쟁여두고. 자, 그 다음 1의 자리에 4가 올 때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그림 그릴게. 순서가 1, 2, 3이고 실제로 그 카드가 뭐냐인데 1의 자리에 4가 왔다고 치자. 그럼 2의 자리에 뭐가 올 때로 나눠야 될까? 3인지 아닌지로만 나누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3이 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실제 카드 3이 이렇게 온 겁니다. 저 머릿속에 4, 3 지워놓고 봐봐.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3개라고? 아니, 저기 이 가위표 쳐져 있는 건 다른 케이스에서 그런 거잖아. 4, 3 이렇게만 왔으면 4개 멍청아 생각이란 걸 하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 자리에 3이 아닌 숫자가 왔다고 치자. 뭐 예를 들어서 6 정도 한번 와볼까요? 자, 4, 6을 썼습니다. 몇 개 올 수 있니? 3개. 아, 미안. 3이 아닌 게 일단 몇 개야? 4개. 그 다음에 뭐 6 같은 걸 썼다고 하면 몇 가지야? 3개. 여기도 똑같네. 12가지.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이쪽은 4 더하기 10이니까 몇 가지? 16. 근데 곱하기 얼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 3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48. 이쪽은 32. 맞나? 그러면 전체 120가지 중에 몇 개지야? 둘이 더하면 80. 자, 확인해보자. 이거 다 더하면 1 되니?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어딘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쪽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2-1, 2-1 여기서 2-B, 2-B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 자리에 3이 아닌 게 오기로 했어. 근데 1 자리에 4 같은 게 왔었습니다. 이미 4 썼어요. 그 다음 이 자리에 3이 아닌 게 오제. 몇 가지야? 3가지지. 왜? 2는 또 못 쓰잖아. 자, 그러고 예를 들어서 4, 6 이렇게 왔다고 치면 아까랑 똑같아. 응? 응, 그렇지. 그러면 3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여전히 또 3개는 똑같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9가지가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좀 달라야 재밌지. 여기가 13입니다. 자, 13 곱하기 3이니까 39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71입니다. 이번엔 어때? 이번에는 맞죠.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평균만 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expectation 바로 볼게. 120분의 1로 다 똑같을 거고 확률 변수 x가 0일 때는 무시합시다. 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얼마? 71. 가지고 뭐 약분하면 알아서 다가 나오겠지 뭐. 오케이? 빈칸 넣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 용도로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257 갑니다. 통계네. 여기다 풀어볼게요. 정규분포니까 금방 쉽겠지 뭐. 자, 일단 읽으면서 요약하는 연습. 항상 x는 하고 주어를 쓰면서 m,2의 제곱.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는 하고 식 쓰면서 3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p에 x가 6 이하인 거랑 p에 y가 12 상이다가 1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자.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표준화했다고 쳤을 때요. x가 6 이하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여기쯤에서 여기보다 왼쪽 이럴 때 y는 10 이상이 정확히 어떻게 잡혀줘야 돼? 똑같은 영역에 이렇게 잡혀줘야 되겠지.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가 6 이하다, y가 10 이상이다. 이 상황을 각각 z로 바꿨을 때 둘의 값이 뭐 해야 돼? z값이 같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z값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6은 평균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게 원래 z의 의미이긴 하지만 미지수가 있을 때는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던 공식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 뭐 나누기, 뭐 분의 2분의 뭐 빼기 뭐 6 마이너스 납 빼기 평균. 그 다음 y 이퀄 10을 또 표준화 z는 하면 뭐 분의 시그마 분의 뭐 빼기 뭐 10 빼기 3m. 일단 이 둘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m과 시그마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고 좀 이따가 더 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6 이상. 야, 이걸 질문한 놈 너무 아깝다. 쉬운 문제인데 m 더하기의 6이 0.1587이래. 그럼 일단 0.1587인데 바깥에니까
0.3413을 봐야 되겠지. 0.3413은 Z값이 얼마야? 즉 이 친구는 Z값이 얼마라는 거야? 1. 그러면 Z를 한번 표준화해보자. Y에 대한 친구니까 뭐 분해? 시그마 분해. 누구 빼기 누구? 납 빼 평이니까 6-2m. 이것은 1입니다. 라는 거지. 그럼 M과 시그마에 대한 식 나왔고 여기도 연립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연립은 알아서 하십시오. 승훈이 왜 늦었니? 에? 안경을 벗으니까 못 찾지, 자, 그 다음 258 했으니까 얼마니? 258 해야 되겠구나. 258 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나오는 수를 A, B, C, E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호호, 그래. 일단 따라가 보자. 5부터 30까지래. 확률 변수 X가 5부터 30이구나.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각각 6이하의 자연수이므로 7 빼기 A, 7 빼기 B 등등도 6이하의 자연수다. 맞는 말이네. 그 다음 5 이상 30 이하인 자연수 K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K1 확률과 이거는 K1 확률은 서로 같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얘가 7-A 플러스 점점점점점 7 빼기의 2는 K다. 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뭐에서 뭐 빼는 거예요? 35에서 K를 빼는 거지. 맞냐? 이거 이 항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일단 빈칸 가는 7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확률 하고 이러한 확률은 똑같대. 자, 그래서 평균은 하고 식이 써져 있는데 한번 평균식을 써봅시다. expectation of x는 당연히 시그마. 확률 변수 k가 최소 뭐부터 가능했었지? 5부터 맥시멈 5까지?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이냐 현재야? 평균의 정의. 개새끼 흐름 끊기는 진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니 하고 풀어 써봤더니 5 곱하기 px equal 5부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30 곱하기 p의 x equal 30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방금 윗 문단에서 뭘 알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5일 확률하고 뭐일 확률 똑같다는 거야. 30일 확률 똑같아. 그러면 그 안에 6하고 뭐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똑같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뭐랑 뭐까지 똑같을까? 진짜 센스 없긴 해. 합해서 35가 유지되면 35의 정가운데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아우, 기본 능지가 딸려서 어떡하냐? 17, 18까지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들의 합은 얘 더하기 얘 하면 35의 p에 x equal 5 이렇게 될 거고 쭉쭉쭉쭉쭉 간 다음 x equal 17까지가 다 이렇게 35라는 개수로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빈칸에는 박스로, 시그마로 나타나 있는 거지. k equal 5부터 17까지의 p에 x equal k다. 자, 그래서 나 박스는 35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총합은 1이므로 이것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확률 얘랑 얘 똑같고 딱 절반이야. 딱 절반이야. 절반 확률이니까 이거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지. 다 박스까지 채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 261번 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따르고, 그러니까 일단 그림 그립시다. x란 친구는 따릅니다. m, 5의 제곱. 그래 놓고, 이건 너무 뻔한 문제인데, 유명한 기출문제니까 알아야 돼. f의 12, f의 2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키가 크려면 당연히 어디에 가까워야 돼? 평균에 가까워야 되겠지? 그럼 f의 10이 더 크다는 건 누가 더 가깝다는 거야? 10이 더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20보다 더 가깝다.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근데 10이 더 가깝다는 건 이 둘이 가운데 기준 왼쪽으로 쳐진 거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쳐진 거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쳐졌다는 거지. 그 말은요. 10과 20의 정 가운데 얼마가 있어? 15. 그럼 그 가운데는 또 진짜 가운데인 m보다 어떻게 돼 있겠어? 오른쪽으로 쳐져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m이라는 친구가 15보다는 작다라는 뜻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f의 4랑 f의 22. 야, 이거는 현재 이거 네가 질문했냐? 그래, 참을게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1래. 근데 22가 조금 더 크대. 그 말은 얘네 둘이 가운데긴 좀 왼쪽으로 쳐졌다 이거야. 그러면 4랑 22의 가운데인 누구? 13은 또 왼쪽으로 쳐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13은 m보다 뭐해? 작아. 라는 뜻이고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을 겁니다. 평균이 14라고 나는 것이. 마무리는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64번 가겠습니다. 와요. 또 말이 길구마잉. 자, 어느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사용시간을 조사하였더니,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세연아, 이거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까? 나가. 좀 더 제대로 읽어, 이 새끼야. 이게 정규분포 문제로 느껴지면 대가리 깨야 돼. 대학교 내년에 갑시다. 아니지. 내년에 원래 가는 거지. 내후년에 가게 될 거야. 그거 뭐? 그래, 그거 뭔데? 실내 뭐? 실내보다? 실내 구간. 자, 실내 구간 문제 나오면 딱 문제를 읽으면서 아무런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요소 4개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요소들이었냐면, 표본 평균, 또, 평균을 모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실내 구간이 아니야, 이 시벌새야. 표준 편차. 또, 이미 추출은, 당연히 이미 추출을 할 거예요. 이미 추출이 아닌 건 문제로 안 나와요. N, 표본의 크기. 또, 몇 %니. 이 4개만 있으면 된다고. 어떻게 이것도 말을 못하고 모평균 지랄들 하고 있고, 이미 추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자, 그냥 읽으면 찾으면 그만이에요. 자, 근데 지금 추출을 2번 했어요. X1, X2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2개를 조사해야 되겠지. 첫 번째 거 볼게. 표준 편차는 그냥 얼마래? 5래. 그 다음 첫 번째 N개를 추출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X1이다. 그랬더니 95%로 하자. 이게 지금 A부터 B까지네. 그치? 두 번째 정보 쭉 읽다 봅시다. 이번에는 몇 개를 뽑았어요? 100개. 그럼 이 두 번째는 이제 100을 뽑았어. 그 다음 몇 %야? 99%. 그 다음에 보니까 표준 편차라는 건 표본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지. 사실 내가 이거에 대한 아이러니를 말한 적이 있었지. 원래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건 분산의 루트를 씌우겠다는 건데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건 납빼기 평균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균을 모르는 상태, m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그마가 5다라고 나와 있는 게 원래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알려져 있냐면 모 표준 편차를 누구 대신 사용해도 된다? 표본 표준 편차 S 대신에 사용해도 된다. 왜? 몰라. 그냥 교과서가 그렇게 하래. 라고 외우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5라고 줬으니
첫 번째 뽑을 때나 두 번째 뽑을 때나 둘 다 시그마는 5로 계속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뭐 두 번째 뽑았을 때 당연히 표본 평균의 이름이 x의 2입니다. x바 2. 그 친구가 c, d래요. 오케이. n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a가 뭔데요? 즉 실내 구간의 공식의 왼쪽 부분 얘기하는 거지. 뭐 빼기 x1 바 빼기 95%니까 뭐야? 1.96 루트 뭐 분의 n 분의 얼마? 5. 그 다음 또 미안 문제에서 bc 했었네. b로 바꾸자. b는 뭐만 바꾸면 되냐? 이거만 플러스지. 자, 그 다음 c는 왼쪽에 있는 거네. 그럼 c는 뭐예요? 99%는 얼마를 사용하래? 2.58. 그러니까 2.58 곱하기 뭐분의 뭐요? 10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두 식을 빼면요. b 빼기 c라는 항 나오겠죠. x1바 빼기 x2바라는 식 나오겠지. 다 줬잖아. 그럼 n만 모르는 거니까 단순 계산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연 알겠어요? 구몬을 나한테 시킨다고 이 새끼가. 계산 네가 해. 267.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변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이산 확률 변수 y를 이거라고 하자. 오케이. 자, y는 x 4 단 x가 3 이하. 그 다음에 x가 4 이상이래. 야, 이거를 모르는 새끼는 뭐 하는 새끼지? 자, 생각해 볼게요. x가 있고, 그럼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3, 또 4, 5, 6 이렇게 일 거 아니야. 주사위니까. 또 저 새끼 개슴츠레한 눈 뜨기 시작한다 너. 정신 안 차릴래? 또 졸지 너. 자, 그러면 그때 y를 보자. 야, x가 1일 때 y가 뭔데? 1, 2일 때는 2, 3일 때는 4, 5, 6일 때는. 그러면 그럴 확률을 봅시다. 그럼 y값이 1 될 확률 얼마야? 6분의 1, 6분의 1, 여기는 6분의 3 이잖아. 4. 씨발, 이걸로 평균 구하면 되잖아요. 현재야. (270) 체린 또 오늘 앞에 뭐하고 왔어? 영화관? 지구. 너 저번에 둘 다 탐구로, 아니구나. 하나만 탐구로 도망가는 거였나? 생지 지원이었나? 아니지, 뭐야. 세지? 하나 지리로 도망가지 않았어? 사문 지구. 그래요. 뭐 잘하면 땡이에요. 자, 270. 7개의 공이 들어있다. 각각의 공에는 0 또는 2 또는 4 중에 하나가 적혀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3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럼 생각해보자. P에 x 이퀄 0이다라는 게 현재 무슨 상황이야? x 이퀄 0이라는 건. 뒤지기 싫으면 말 가려서 해라. 오케이, 그럼 합이 0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제로가 2가 4가 뭐 A개, B개, C개 이렇게 들어있어. 일단 합은 몇 개야 총? 7개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내가 한 번 뽑았을 때 A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현재야? 7분의 A라고 두자고. 7개 아니야? 맞잖아. 근데 왜? 뭐가 문제인데? 수업 시작한 지 30분 만에 왜 뭐가 문제냐고.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x 이퀄 0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얘는 셋 다 빵빵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뽑는 거야? 한 번에 뽑니? 아니면 뽑고 놓고 하니?
세 개를 동시에 꺼내지. 자, 그러니 전체 경우의 수가 7시 얼만데? 3인데 A개 중에서 3개를 뽑는 확률 그게 얼마라는 거야? 자, 근데 7시 3이 얼마야?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1 맞아. 네 말 뭔지 알겠어. A가 3이라는 거 하고 싶었겠지. 자, 여기가 3입니다. 자, 그 다음 px equal 2. 그 다음에 이제 px equal 10 이렇게 했을 텐데 합이 2이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2, 0,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합이 10이려면 2, 4, 4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럴 확률은 얼마냐면 7개 중에 3개 뽑을 거야. 그런데 0을 2개만 뽑으래. 몇시 몇? 3시 2. 2를 하나 뽑으래. B씨 1. 그 다음 이쪽은 똑같이 7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2를 하나 뽑으래. B씨 1. 4를 2개 뽑으래. 물론 B랑 C는 이미 관계식을 알아요. 합해서 얼마? 4. 당연히 하나로 퉁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분수를 했더니 3이다. 그대로 이거 분해 이거 했더니 3이래. 그럼 당연히 분모 지워버리고 BB도 지워지네. 그러면 CC 2분의 3C2만 남았네. C 컨비네이션 2분의 3 이것이 3이래. 그럼 C가 얼마여야 돼? 2.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얼마가 나오면 돼? 2 똑같이 나오면 되겠지. 공의 개수가 다 밝혀졌는데 이제 마무리. X 이퀄 4래. 4인 것만 조심하면 돼. X가 4라는 건 어떨 수 있을까? 4빵빵일 수도 있고 2빵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산 잘 하시면 될 겁니다. 이 7이 자, 일단 x랑 y가 다른 걸 따르니까 제대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따라옵니다. m1, 시그마 1 스퀘어. 그 다음 y라는 친구는 정규분포 m2, 시그마 2 스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데 p에 y가 x 이하일 확률이 x가 x 플러스 5 이하일 확률이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건 두 그래프의 표준 편차는 뭐 하다는 뜻이야? 모양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서 일단 표준 편차는 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누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가만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 괜히 섣불리 했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볼게. 자, 내가 먼저 x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에 m1 이라고 박아둘게. 그리고 x의 m1이라고 생각해봐. x가 m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m1 더하기 5 헷갈린다. 평균 얘기하고 싶으니까 x 자리에 m1 마이너스 5 같은 걸 넣어봐. 그럼 딱 정확히 가운데가 되겠지. 그러면 y가 m1 마이너스 5 이하인 게 또 정확히 가운데래. 그 말은 y의 그래프 핑크색은 얘가 왼쪽으로 밀려야 돼, 오른쪽으로 밀려야 돼? 이렇게 밀려줘야 될 거야. 여기가 얼마라는 거니? m1 마이너스 5. 근데 그게 당연히 m2. 관계식을 하나 찾았네요. m2라는 친구는 m1 마이너스 5입니다. 시그마 길이는 똑같아요. 단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y가 x-5 이하인 것과 30 빼기 x 이상인 것. 이걸로 바로 이제 평균을 줄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림을 봐봐. 핑크색에서 y가 x-의 5 이하. 세연아, 이거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왜 그런지 예측되니? 아직 안 되면 좀 슬픈데. 자, 이 두 숫자는 어떤 관계니? x. 알면서 시간 벌려고 틀린 거 찾지 말고. 아니, 그냥 숫자로만 물어볼게. 그냥 얘네 둘은 어떤 관계예요? 이 두 숫자는 항상. 딴 거 다 무시하고 숫자 x 빼기 5랑 30 빼기 x는 어떤 관계냐고?
또 세연 타임 또 한 5분씩 가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 2라는 걸 어떻게 찾아냈니? 그래. 그 말은 F를 지워버리면 X라는 숫자랑 4 빼기 X라는 숫자는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야? 아니 숫자 뭐 그래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숫자 X라는 숫자랑 4 빼기 X라는 숫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로 워딩화를 해보라고요. 방금 네가 다 답 얘기했어. 상찬아, 이 두 숫자의 관계를 한글로 말해보세요. 오케이. 조금 더 다르게 말해봐. 우리가 평소에 이런 데서 쓰는 말투로. 뭐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런 대칭성 얘기할 때 하지 않잖아요. 다 여태까지 나왔던 단어라니까. X는 2는 아니죠. 이게 그래프가 아닌데 그냥 수야 수. 그냥 2에 대해서 대칭인 두 수잖아요. 아니면 평균이 2입니다라고 대답해도 괜찮고. 뭐가 어렵냐 이게. 다시 물어볼게. 세연아, 이것과 이 두 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덧셈도 못해. 뭐라고? 그치. 평균이 2분의 25다. 또는 12.5에 대해 서로 대칭인 숫자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 와서 통계로 이해를 해보자. 12.5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숫자에 대하여 그거보다 왼쪽의 핑크색 확률하고 그거보다 오른쪽 확률이 똑같대. 근데 대충 그림을 봐봐. 핑크 입장에서 뭔가 어딘가 보다 왼쪽인 부분하고 초록색의 뭔가보다 오른쪽이 같으려면 한 대충 이렇게 똑같은 높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항상 어디에 대칭이래? 12.5에 대칭이래. 그럼 12.5가 어디겠어? 교점의 X좌표. 세연아, 이건 통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고질병인 너의 그 대칭성 못 보는 것 때문에 못 푼 거야. 자, 그러면 나왔네. 야, M1이고 여기 M1에서 5 받고 한 거야. 간격이 5였지. 근데 가운데가 다 12.5네. 이렇게 가면 M1이 얼마면 돼? M2는 10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확률이 0.3413일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숙제 해설 일단